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랑스랑 이제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 다음에 네. 이게 추가적으로 또 이제 경제 압박이 또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추가 압박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압박이요? 네, 경제적으로. 저는 별 의미 없을 거라고. 의미가 없습니까? 네, 별 의미가.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중이고. 그리고 미국이 옆에서 또 방어망을 쳐줄 거기 때문에. 아니 이게 버틴다는 의미가 뭐 경제적으로 한다면 그들의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이라든지 혹은 네.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주는 게 제일 좋죠. 경제적 압박을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전혀요. 네,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정말 그렇게 경제 제재를 이스라엘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네. 의문이에요. 예, 미국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만약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못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서방 선진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네네. 승인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예, 실효는 없을 것이다. 실효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외교장관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되려면 선언보다는 양측이 협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독립과 관계되고 된다면 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마 찬성평을 던졌을 거예요. 아, 승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한다고 선언을 해봤자 네. 진짜 승인한다고 해서 국가가 세워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덕적인 만족감은 굉장히 크지만 도덕적으로 예.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거세게 나올 거고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양국이 얻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나쁘끄럽지만 한 발 빼는 거죠. 네. 예, 지금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이 지금 네. 국제사회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혹시 이스라엘 정치 구도가 주국가 핵법에 직접 영향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영향이 크죠. 네. 왜냐하면 지금 네타냐후 정부에 참가하고 있는 네, 네. 극우 세력은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이들 때문에 끌려가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정치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이 총 120석이거든요. 네, 네. 61석을 차지하는 쪽이 그 정권을 가져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인 다수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집권 여당인 리쿠드당이 34석 얻었습니다. 그러면 61 빼기 34면 27석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연정으로 다 채운 거예요. 초록이 동색으로.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극우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극우파들이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나 그만두겠다고 나가거든요. 아쉬울 거 없다. 그러면 네, 네타냐후 총리는 무너지죠. 네. 연정이 무너지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가 총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이제 사법 재판을 받아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감옥 갈 가능성이 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현재 휴전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가자를 아예 거기다 주둔을 하자는 겁니다. 네, 주둔을 하자. 그래서 계속 뭐냐면 그 휴전을 하다가 하마스가 휴전안을 받으면은 네. 이스라엘이 또 다른 조건 해가지고 깨고 그렇죠. 예.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쟁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것을 이용한다. 네. 근데 원래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쪽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스라엘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국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데 네. 또 그러한 네타냐후 총리가 예를 들면 이 까타르를 공격했잖아요. 네네. 하마스를 공격한다고. 그리고 그 전에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땐 지지도가 네. 8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하마스는 50%까지 올라가고. 계속 까타르 될 수밖에 하마스.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계속 하려는 마음을 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979년 이래로 이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이 가장 머리 아프게 생각했던 나라가 이란이었는데 네. 이란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잦아들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가장 문제하는 네.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스냅백 제재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란의 외교적 움직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볼까요? 여러 가지로 했는데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네, 왜냐면 일단 이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노력을 했어요. 네. 이란도 제재가 다시 복원되는 건 굉장히 싫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란의 개혁파 쪽 사람들,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협상을 해야 된다고 네. 계속 목소리를 높였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이 만약에 IAEA하고 계속 협력을 하게 네. 되면 우리가 의장국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스냅백 네. 투표를 했잖아요. 네네. 프랑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재 복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란이 IAEA하고 협력을 한다고 네네. 했는데도 프랑스는 거기에 찬성을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하는 얘기가 프랑스를 어떻게 믿냐,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이란 핵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나라도 서로 믿질 않아요. 네. 이게 지금 결국 이 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협상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이 예. 협상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란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 있고요. 네네. 그럼 이때 좀 만나면 가장 좋은데 네.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큰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그전 같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기회에 이란과 좀 협상을 할 텐데 이제는 이란이 무슨 제안을 해도 미국에서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시간표대로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란과는 핵협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는 이란이 모든 핵 프로그램 포기하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농축하는 것도 포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란은 20%까지는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아요. 계속 걸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란은 계속 20%를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3.6킬도 아니고 20%까지 얘기를 합니다. 20%까지 20%는 해야 한다. 네. 의료 기기에 대한 우라늄 농축할 때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20%가 뭡니까? 1, 2차 협상할 때는 어느 정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얘기했기 네, 때문에 그게 잘 됐는데 3차부터 미국에서도 지금 양쪽에 갈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을 안 하는 쪽이 더 우세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5차까지 갔다가 6차 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한 거라서 결국 이란의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고요. 지금 미국도 이란이 손들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이슈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랑 이란 핵협상 이 두 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공존을 하는 건데 이거 변화를 통해서 향후 중동 질서가 어떻게 재편이 될 것 같으신지. 중동 질서가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더 커지죠. 이란의 목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란이 일단 방공망을 다 잃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2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다면 과연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공할 만한 공중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란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이란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공격은요 양쪽이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아픈 데만 때렸어요. 국제사회에 영향을 줄 만한 데는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그걸 건드리겠죠. 그럼 생각보다 좀 꽤 파장이 커지겠네요. 네, 두 번째 공격은 다 파장이 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 공격할 때는 이란의 가스 시설을 주로 때렸거든요. 근데 가스 시설이 이란의 그 사람들이 주로 이란 국민 내수용들이 많아요. 그 내수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부분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서로 아주 치명적인 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담수화 공장이라든지 그런 거 손은 안 댔습니다. 물소음 같은 거 건들 수 있는데 그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가지 않은 부분에서만 했습니다. 근데 2차 할 때는 모르죠. 어떻게 할지.
2차 때는 그걸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제발 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그럼요. 안 되길 네, 바라야죠.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